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수집, 그 다음에 인용,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을 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제가 메일 보내드린 거에 설치 파일하고 업데이트까지 다 됐다는 가정하에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을 그냥 따라서 하시면서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 위주로 들어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시면 그때 해보시고 그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료 수집인데요. 자료 수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펀메드를 비롯해서 구글 학술 검색, 스코퍼스, 웹 오브 사이언스 등의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NEJM이라든지 란셋 뭐 이런 사이언스, 네이처 등의 학술지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을 해서 엔드노트로 레퍼런스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하게 되는데 일단 알아두실 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먼저 만들어서 실행해야 된다. 그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실행한 다음에 이런 사이트를 열어서 엔드노트를 내보낸다. 내보낼 때 보시게 되면 대부분 엔드노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사이테이션 익스포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파일 포맷 이름으로 RIS 혹은 ENW라는 포맷명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엔드노트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안 보일 경우 뭐 샌드나 툴, 세이브 아래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레퍼런스를 수집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PDF를 수집을 해놨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문자가 독형 OCR PDF가 있는 경우라 그러면 국제적인 학술지 포맷을 맞춘 PDF 같은 경우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거꾸로 PDF 스캐닝을 해서 레퍼런스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기본 시간을 하지 않고 고급 시간에 따로 수집된 PDF에서 어떻게 레퍼런스를 가져오는가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 먼저 실행을 하고 이런 DB에서 이런 메뉴를 통해서 가져온다. 일단 라이브러리를 먼저 연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논문 작성할 때 도구로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만 알아두실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파일 3개가 연동이 된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란 파일과 아프 스타일 파일, 그 다음에 워드 원고 파일 3개가 연동이 된다. 요건데요. 요게 중요한 이유는 컴퓨터 하나에서 작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원고 작업을 하다가 A랑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B랑 컴퓨터로 옮겨갔을 때 보통 원고 파일, 워드 파일, DOC나 DOCX 파일만 옮겨간 경우 기본 소스가 되는 라이브러리가 없죠. 그 다음에 실제 형식, 프로토콜인 스타일이 없으면 워드 혼자서 작업하다가 워드가 이상하게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항상 옮길 때는 자신의 라이브러리 그대로 옮기고 어떤 라이브러리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스타일을 동일하게 지정을 하고 워드 원고도 동일한 스타일인지 확인하고 이런 습관을 들어주시면 원고 작업을 할 때 오류를 굉장히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할 때도 엔드노트 라이브를 먼저 실행을 하고 여기서 스타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고를 열어서 워드를 열어서 워드의 스타일이 동일한가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게 어느 순서로 진행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치할 때 제가 아마 설치 파일하고 그 업데이트 파일, 윈도우의 경우 이제 업데이트 파일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원내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엔드노트 메뉴 눌러가지고 설치가 가능한데, 여러분이 혹시 설치 중에 뭐 라이센스 키를 물어봤다 그러면 압축을 안 풀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설치 파일, zip 파일 형태가 설치 파일과 암호화된 키 파일이 같이 뭉쳐져 있는데 이거를 꼭 저장한 다음에 저장한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압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없으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압축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설치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연세대학교 라이센스 버전으로 저희 의학도서관하고 학술문화처도서관, 그 다음에 원주의과대학 도서관, 그 다음에 원주 학술정보원 도서관 네 군데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엔드로이드 프로그램이 아마 20.0 버전이 제공되고 있을 겁니다. 그 버전을 설치하시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20.4.1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20.4.1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오피스가 실행이 되어 있으면 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기억하실 게 오피스, 아웃룩 등을 다 종료를 하고 실행한다. 그 다음에 압축을 꼭 푼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세 번째, 설치가 다 끝나면 패치 파일을 올려가지고 20.4.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연세의료원 내에서는 이 자동 업데이트가 막혀 있어요. 그 의료원 보안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린 스트롱 패치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다 됐다는 가정하에 그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my 엔드로이드 라이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어 문자, 그 다음에 블랭크,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대시나 언더바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글도 물론 가능한데 실제로 한글로 만든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권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숫자, 블랭크, 언더바, 대시 등을 이용해서 생성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기본값 대신에 자신의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피해야 될 위치가 있는데 윈도우즈 폴더,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 그 다음에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이런 네트워크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등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열리다가 갑자기 저장이 안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위치를 좀 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PPT 구성처럼 되어 있는데 상단에 메뉴가 있고요. 왼쪽은 그룹 판넬, 오른쪽은 레퍼런스 판넬,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상단은 서치 판넬, 아랫부분은 레퍼런스 리스트라고 불려지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강의 중간에 어떤 말을 할 때 이 이름으로 그대로 말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 주실 건 뭐냐면 레퍼런스 판넬이 썸머리, 에딧, PDF 3개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 썸머리 탭에서 학술지 양식을 지정하는 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전에 엔드로이드 X9 이하 버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왼쪽 상단에 스타일 지정창이 있었는데 버전이 20으로 넘어가면서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오른쪽에 레퍼런스 판넬에 썸머리 탭 중간 하단으로 스타일 창이 옮겨졌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서치 판넬과 레퍼런스 리스트 사이에 6개 아이콘이 있죠. 근데 혹시 아이콘이 5개밖에 없다. 맨 처음에 쌍따옴표 아이콘이 없다 그러면 엔드노트 20.0 버전 설치된 상태니까 패치를 20.4.1 버전 20.1 이상으로 올려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생성을 제가 잠깐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D드라이브에 그 엔드노트 폴더 아래 베이직이라는 위치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스타트 화면에 파일 메뉴 눌러가지고 U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값이 my 엔드노트 라이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고치는 걸 부탁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11월 17일 엔드노트 강의니까 이 날짜하고 강좌명을 써가지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엔드노트 라이브가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도 같이 그 자신의 로컬 디스크에다가 아까 말했던 PLL 위치 있죠? 윈도우즈 폴더,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엔드노트 라이브 생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성을 해보시고 생성이 잘 안 되시면 채팅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만들기 어렵지 않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수집만 하면 되거든요. 수집도 굉장히 쉬워요. 오늘은 이렇게 라이브의 생성과 수집, 그 다음에 논문 인용 이 세 가지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원문, 엔드노트의 원문도 자동으로 끌고 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 설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여러 DB에서 레퍼런스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 제가 오늘 기본 시간 강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여러 DB를 하지는 못하고요. 펀매드 딱 하나만 하겠는데 펀매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펀매드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방법 단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하실 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먼저 저장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먼저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펀매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옵니다. 자, 펀매드 사이트에서 가져올 때는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검색 결과에 보면 그 아까 제가 이런 DB 할 때 익스포트 사이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여지진 않지만 이 샌드 투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서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어놓고요. 펀매드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죠. 원하는 레퍼런스 선택이 끝났으면 검색창 바로 밑에 샌드 투 버튼이 있죠?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사이테이션 매니저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해요. 그러면 몇 건이 선택이 됐고 크리에이트 파일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브라우저 따라 약간 달라요. 엣지하고 크롬이 좀 다른데 엣지 같은 경우는 처음 클릭을 했을 때 열겠냐 저장했냐 물어볼 거예요. 그때 그냥 열기 하시면 뒤에 열려있는 라이브러리로 자동으로 레퍼런스가 반입이 되고요. 여러분이 크롬이나 다른 기타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크리에이트 파일 버튼 눌렀을 때 mbib 파일이 펀매드 이름 키워드.mbib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왼쪽 하단에 이렇게 파일이 저장된 거 보여지죠. 그러면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만 하면 뒤에 활성화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가져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Send to에서 Citation Mail에 눌러서 Create 파일 그리고 저장된 MBI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만 하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의 왼쪽에 있는 판넬, 그룹 판넬을 보시게 되면 all 레퍼런스가 제가 4건, 6건을 받아서 총 10개가 나왔고요. imported 레퍼런스, 가장 마지막에 반입받았던 레퍼런스가 6건이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룹 판넬에서 all 레퍼런스라는 그룹을 클릭을 해보면 레퍼런스 총 건수를 이렇게 반입된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를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10개의 레퍼런스가 반입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펀매드에서 레퍼런스를 반입을 하는데요. 최소한 5개 이상 정도의 레퍼런스를 한번 반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입된 레퍼런스는 조금 후에 논문 작성할 때 인용 작업을 같이 할 거니까 최소한 5건 이상 정도의 레퍼런스 반입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반입을 했는데 지금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레퍼런스에 제가 원문은 저장하진 않았어요. 원문은 저장하진 않았는데 엔드노트가 이제 원문을 끌고 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펌매드 끝난 다음에 기본 설정을 하면서 원문을 끌고 오는 그런 설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PDF도 끌고 온다. 그런 기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펌매드에서 가져오는 건 굉장히 쉽죠. 그냥 라이브러리 열어놓고 펌매드에서 원하는 논문 선택해서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연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저널 아티클 같은 경우는 거의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없고 일단 펌매드, 그 다음에 구글 학술 검색, 그 다음에 스코퍼스, 웹 오브 사이언스 등의 DB만 검색을 하게 되면 국외 논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국내 논문 같은 경우는 아마 리스 사이트나 기타 NDSL 사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거의 모든 레퍼런스가 수집이 가능합니다. 수집이 가능한데 북이나 북섹션 웹페이지 등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북이나 북섹션 같은 경우는 아마 도서관 사이트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엔드노트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북 사이트도 엔드노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레퍼런스 정보 수집이 가능한데 수집이 안 될 때는 이제 수동으로 넣어야겠죠. 그때 어떻게 넣냐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보게 되면 이 새로운 레퍼런스를 입력하는 창이 보입니다. 제가 라이브러리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버튼 있죠? Add New Reference to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입력 창이 뜨게 되고요. 기본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널 아티클 외에도 교과서 같은 거 입력할 때 쓰는 북과 북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필드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중에 저자, 어서 필드 부분이나 에디터는 저자 관련 필드 입력할 때 이런 부분이 좀 틀리거나 아니면 DB에서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서 필드 말고도 에디터나 코퍼레이트 그런 다른 어서 관련 필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름은요. 일단 엔드노트는 한 줄에 한 명의 저자입니다. 그러면 줄을 바꿀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엔터, 키보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줄이 바뀌어지죠. 그러면 다음 저자를 입력하게 되고요. 이름은 성, 콤마, 블랭크, 이름 순서대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경우는 제 이름이 김대인인 경우는 김, 콤마, 블랭크, 대, 블랭크, 인, K, D, I 대문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요. 아니면 콤마를 안 쓴다 그러면 대, 블랭크, 인, 블랭크, 김. 제 이름을 한글로 입력하게 되면 그냥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김대인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영문으로 입력을 할 때 보통 영문을 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PPT 예제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틀린 사례가 있는데 틀린 사례는 보시면 알죠. 일단 김대인이라고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인이성이 되고 이름이 김대가 되죠. 그래서 출력할 때 폼매드 상에서 INKD라고 출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김DI라고 입력한 경우는 DI가 성이 되고 김이 이름이 돼서 DIK라고 출력이 된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성 같은 경우가 예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성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으면 성도 같으니까 구분해야 되니까 시니어 주니어를 붙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영화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 그러죠. 그런 경우는 다우니가 성이니까 다우니 콤마 블랭크 로버트 존 콤마 블랭크 JR. 아버지 같은 경우는 SR을 붙이겠죠. 그 다음에 반고 같은 경우는 반고 콤마 블랭크 빈세티 윌리엄. 폰 노이만 박사 같은 경우는 폰 노이만 콤마 블랭크 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 저자인 경우는 약간 특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펀메드에서 가져온 경우도 단체 저자가 틀리게 가져와요. 왜냐하면 엔드노트의 어서필더는 개인 저자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체명을 가져왔을 때 단체 저자랑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중간에 콤마를 찍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캔서 소사이티에 있던 어떤 가이드라인 웹페이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아티클인데 받았다. 그러면 저자명이 아메리카 콤마 캔서 소사이티 아니면 아메리카 캔서 콤마 소사이티라고 반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력할 때 인용을 하면 아메리카 캔서 S라고 전혀 이상하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명 같은 경우는 콤마가 없을 때는 맨 뒤에 콤마를 찍는다. 가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명이 중간에 길어가지고 콤마가 나온다. 그런 경우는요. 그 첫 번째 콤마를 더블 콤마로 쓴다. 그러니까 엔드노트가 단체 저자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콤마가 없을 땐 맨 뒤에 콤마가 있을 땐 첫 번째 콤마를 더블 콤마로 쓴다. 요거의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학 분야에서 그 NLM 양식, 밴쿠버 스타일, AMA 스타일을 쓰게 되는데 이게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 그 국가명 같은 경우, 국가 부서명 같은 경우는 국명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 이게 어느 국가의 부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계자료 인용할 때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한국인지 영국인지 미국인지 보는 독자는 몰라요. 리더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블랭크 가로 ISO 국가약어 대문자 두 글자 KR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 콤마가 없었으니까 맨 뒤에 콤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National Academy of Science 블랭크 가로 US 가로 닫고 콤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 예제를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밴쿠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학회 같은 경우는 어느 학회는 덜을 쓰기도 하고 어느 학회는 덜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밴쿠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러면 학회들에 따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모르니까 일단 의학 분야에선 단체명 표기할 때 무조건 덜을 다 생략하자 라고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 주실 게 뭐냐면 의학이 아닌 다른 분야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 같은 경우 규칙이 NLM이나 밴쿠버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경우면 그쪽에서 하버드 양식을 쓴다 그러면 더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양식에 따라 바뀐다는 건데 일단 NLM을 기본으로 하는 밴쿠버나 AMA 같은 경우는 덜을 생략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명 같은 경우 기억을 해두시고 왜냐하면 단체명은요 여러분이 펀메드에서 받았다 그래도 틀리게 입력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구글 학습 검색은 거의 틀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라 그러면 구글 학습 검색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한 줄에 모든 저자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DB에 따라서 펀메드는 그런 에러가 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저자명 입력 방법을 약간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용을 펀메드 엔드노트만 믿고 딱 했는데 갑자기 저자명 이상이 나갔다. 그럼 리뷰어한테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종종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입력을 수동으로 약간 고쳐줘야 된다. 엔드노트 레퍼런스를 수집했다고 내가 구글 학습 검색이나 펀메드 수집했다고 그냥 무조건 믿지 마시고 한번 확인이 부탁드린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다 함께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은 저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엔드노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가 실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잠깐만 열어주세요. 자, 도서관 홈페이지를 열어주시고 이 원문 관련해 가지고 설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를 여는데 혹시 여기서 학술문화처 쪽에 있는 본교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값이 저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교 사서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정확한 값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 의료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이 리소스 메뉴에 이 저널이라고 중간에 네 번째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을 딱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새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자, 새 창이 열리면
sfx라고 시작되는 URL 주소 중에 중간에 보면 슬러시 yum이라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블럭을 씌워서 http에서 슬러시 yum까지 블럭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키로 복사, 컨트롤 C 해주세요. 컨트롤 C를 다 했으면 지금 이 주소를 타이핑하다 미스템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어떻게 카피하는가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설정 하나 잡아드릴 건데 엔드노트 프로그램에서 그 두 번째 메뉴 상단에 Edit이라고 있어요. 메뉴바에 Edit, 맨 밑에 Preference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죠? 자, 클릭하셨으면 다섯 번째 Find Full Text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픈 URL 패스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오픈 URL 패스 값이 비어 있죠. 이 빈 박스, 첫 번째 박스에다가 커서 넣고 마우스 오른쪽 키 넣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 선생님들이 주로 검색하는 DB를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펀메드 아니면 구글 학수 검색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값은 바뀌어지는데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자, 프리퍼런스의 맨 밑에 보면 URL and link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박스가 3개가 있고 세 번째 박스가 오픈 URL 어그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 구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물음표 SID는 ISI:WOS %AO first 해가지고 쭉 나가요. 근데 이 중에서 ISI:WOS라는 구문을요. 펀메드를 주로 검색한다 그러면 여기 노란색 보이죠? PPT entries ENTREG 펀메드. 내가 구글 학술 검색을 주로 한다 그러면 그냥 구글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소문자는 상관없어요. 이 구문만 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엔트리즈 펀메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PPT 아마 제가 메일드린 초청 메일에 그 파워포인트 링크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첨부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URL 링크 부분에 오픈이나 어그멘트에 물음표 SID는 ISI:WOS라고 되어 있죠. 제가 블럭 씌워서 ENTREG:펀메드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아까 find 풀텍스트에 값 넣고 오픈 URL 같은 경우는 ISI:WS를 저는 entries:펀메드로 바꿨는데 구글 학생 검색 주로 한다 그러면 그냥 구글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영문으로 적용 확인합니다. 자, 적용 확인을 하고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는데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서치 판넬과 레퍼런스 리스트 가운데 보면 6개 아이콘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 Search the Web for Full Text 이 버튼을 클릭해서 엔드노트 보고 야 여기 원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PDF 끌고 와 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면 왼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에서 Find Full Text라는 그룹이 서칭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엔드노트 로봇이 접속해서 PDF를 끌고 와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게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내에서 전자저널을 열 때 오픈 액세스 저널하고 무료 풀텍스트 이런 오픈 액세스 저널 말고는요. 대부분 의학도서관에서 구독 혹은 구입을 하고 있는 저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내에서는 애니제임 사이트가 열렸지만 의료원 밖에 딱 나가면 애니제임이 안 열리고요. 원내에서 란셋이 열렸지만 의료원 밖에서 란셋이 안 열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그냥 구글 검색해서 란셋에 들어갔는데 그 란셋 저널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어서 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독을 할 때 저희가 연마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이센스가 어떤 거냐면 연구 목적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범위가 이 공정용이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연구용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의 저장. 예를 들어서 엔드노트 가지고 한꺼번에 그 사이트에서 저널을 수백 건 이상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그쪽 저널 사이트에서 저희를 자동 차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애니잼이나 자마 사이트가 차단이 되면요. 원내 IP 하나에 수천 대의 컴퓨터가 다 차단이 돼요. 그래서 원내에서 자마 사이트를 접속했는데 원문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 범위를 초과하는 한 번의 엔드노트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를 받을 때 받지 마시고 필요한 논문만 원문을 받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슈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PDF 같은 경우는 의료원 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PDF에다가 아예 적혀 있어요. 요즘은 다 적혀 있어요. 언제, 어느 IP에서 받았다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PDF를 다른 분한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대량의 저장과 다른 의료원 소속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 PDF 전달해 주는 걸 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운이 다 됐으면 볼까요? 자, 6개가 다운이 됐고 2개가 다운이 안 됐어요. 근데 이 2개가 다운이 안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원문을 보고 있는데도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로봇이 끌고 오게 하는데 이 로봇을 자동으로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설정은 이렇게 막았는데 진짜 저희가 구독하는 저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있는 레퍼런스, 이 다운이 안 된 2개 레퍼런스 중에 첫 번째 거를 한번 제가 선택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힘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픈 URL 링크라는 게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입력한 URL 주소창에서 엘세비아 클리니컬 저널하고 사이언스 다이렉트 링크가 있죠. 아마 엘세비아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이렇게 막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막아지는 경우가 많고, 지금 볼까요? 요게 맞네요. 그래서 요거 옵타몰로지 저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원문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원문을 봤는데 이거를 이제 엔드노트에다가 첨부하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PDF를 한번 누릅니다. 눌러놓고 저장을 먼저 하죠.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실행된 상태에서 제가 탐색기에 다운로드 폴더 아마 저장이 됐을 거거든요. 이 파일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저장된 PDF를 끌어다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리스트에 그 레퍼런스에다 그냥 떨굽니다. 떨군 다음에 에딧에 가보면 세이브 버튼을 세이브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에 에딧에 세이브 버튼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러면 PDF가 생기고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에서 에딧 말고 PDF 딱 클릭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저장한 PDF가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은 그냥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고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제가 베이직 폴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있는 위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하나에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PDF 폴더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PDF만 딴 걸로 옮기고 싶다. 이런 경우는요. 그 데이터 폴더 PDF 폴더 들어온 다음에 그 탐색기 창에서 오른쪽에 보면 검색 기능이 있죠. 여기다가 abstract.pdf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저장된 파일만 따로 검색이 돼요. 엔터 치시면 그러면 저장된 PDF 파일, 자 기본값은 저자의 성 대시, 연도 대시, 타이틀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수동 첨부는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블럭 씌워가지고 원하는 PDF만 복사해서 옮기면 엔드노트 말고 PDF만 따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마우스 오른키로 열어보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수동으로 첨부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저장된 레퍼런스를 원문까지 쉽게 첨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장소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보내겠다. 지금 요거는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PPT로 하고 시연을 잠깐 해보였고요. 그 뒤에 제가 실습을 안 했던 부분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이 받은 레퍼런스를 한번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압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연구실에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뭐 집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긴다 그러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파일 메뉴를 클릭해보면 아래 두 번째 컴프레스드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를 ENR과 데이터 파일을 하나로 압축을 해주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제가 지금 그룹이 있으면 그룹만 아니면 내가 특정 레퍼런스만 선택해서 그리고 여기 with 파일, without 파일 요게 원문을 전부를 빼고 넣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를 저장하게 되면 ENR X 파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파일만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동일한 엔드노트 버전이라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ENR가 데이터로 압축이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기능이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용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조금 이따 인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인용은요. 엔드노트에서 먼저 레퍼런스 수집이 다 돼야 됩니다. 펀베드를 예를 들면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예를 들었죠. 뭐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다른 데서 다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틀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펀베드의 최신 논문을 받았으면 이펍인 경우는 볼륨 이슈 페이지가 없는 거죠. 근데 한 6개월 뒤에 볼륨 이슈 페이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엔드노트에 있는 Find Reference Update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초급 시간에 다 안 하고 고급 시간에 요거는부터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문헌을 제거한다. 중복문헌은 제가 한번 시연을 좀 해볼게요. 일부러 레퍼런스를 중복을 만들었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메뉴의 상단에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해보면 Find Duplicate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복을 제거할 그룹을 선택을 하는데 일단 All Reference를 놔두고 여기서 엔드노트 X9하고 다른데요. 엔드노트 X9은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 툴스 메뉴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해서 중복을 지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Find Duplicate를 클릭하면 중복이 있는 경우는 뜨죠. 자, 그러면 같은 거다. 같은 거 맞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저장하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원문이 있으니까 Keep this record 버튼 눌러서 원문이 있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올 레퍼런스가 2개 줄었죠. 그리고 트래시로 갔죠. 이런 식으로 중복을 제거를 해주고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스타일 지정해주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의 스타일을 지정하고 워드도 동일한 스타일인지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인용을 하는 건데 자, 이 스타일은요. 내장되어 있는 것보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이고 같이 저장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의학도서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연구지원 메뉴에 엔드노트 메뉴에 스타일 앤 템플릿을 클릭을 합니다. 스타일 템플릿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전원명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풀네임으로 검색을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 and, 콤마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전어에 들어간 단어 있죠. 단어 몇 개를 넣고 검색하시는 게 아마 제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신촌에 이제 의과대학 아래에 있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연세면접권을 양식을 쓰시게 되면 대학원 학예논문 양식이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과대 소속에 계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맨 밑에 학예논문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을 해보시면 저희 연대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단과대 학예논문 양식이 선택이 되고요. 혹시 원하는 저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로그인 하셔가지고 하단에 보면 스타일 신청하기가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저널을 신청을 해주시면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그래서 특정 학술지를 검색을 했으면 타이틀 클릭을 해보면 그 첨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클릭하게 되면 저는 크롬 브라우저에 저장을 했는데 이게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엔드노트는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있으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엔드노트가 인식하는 방법은 저장 앞에를 한번 열어요. 그러면 파일 이름이 유로피안 대시 헛 대시 저널 블랭크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열은 다음에 파일 메뉴에서 Save As에서 이걸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EHJ로 저장했다 그러면 나중에 찾을 때 EHJ로 찾고요. 유로피안 헛전을라고 저장을 했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그대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창을 닫습니다. 닫고 자, 엔드노트에서 스타일 지정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엔드노트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에 썸머리 탭 하단에 보면 에노 박스가 3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박스 지금 에노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유로피안 헛저널이 없죠? 이 메뉴에 있는 셀렉트 어너 스타일 클릭을 하면 이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퀵 서치에다가 유로피안 헛저널을 저장했으니까 그냥 헛이라고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칩니다. 엔터 치면 나오죠. 하고 추즈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전원용 인용을 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인용이 되는구나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유로피안 헛저널 말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의과대학 소속인 것 같은 경우는 연세 메디컬 저널 양식 있죠. 연세라고 검색을 해서 연세 메디컬 저널 양식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고요. 간호대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널싱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저널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한번 해보시고 저장해서 지정을 한번 해서 스타일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스타일을 바꿔서 프리뷰까지 뜨는가, 레퍼런스 리스트 선택을 해서 프리뷰까지 뜨는가,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좀 힘들 수도 있죠. 제가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약간 빨라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하셨나요? 잘 안 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장되어 있는 학술지 양식을 쓰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널 약어명이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펀메드에서 있는 레퍼런스 수집들을 기본으로 펀메드 수집한 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펀메드에 있는 레퍼런스는 저널명이 정상적으로 나가요. 근데 펀메드가 아닌 다른 그래서 저희 도서관 그분이 파일 바꾸는 이 창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나요? 요거요? 혹시 이게 스타일 창이 아마 안 보여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오른쪽에 있는 레퍼런스 판넬에 사라진 경우는요.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아무 레퍼런스 하나 더블 클릭하면 레퍼런스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타일 창을 이제 이렇게 띄워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바꾸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다른 양식으로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간호대 같은 경우 APA 양식 많이 쓰는 경우 있죠. 전화를 따라서. 그래서 양식을 바꿔 쓰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 저장을 했으면 워드인디 지정하는 방법 동일하게 나왔죠. 동일하게 나왔고, 자, 한번 워드 하기 전에 인용 규칙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인용 규칙이 많죠. 밴쿠버 양식이 있고요. NLM 스타일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하버드 양식이 있고요. AP 양식이 있고, 투버리안 양식이 있고 굉장히 많아요.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다양한 양식을 CSE 양식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양식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연세의료원 소속인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밴쿠버하고 AMA
양식이거든요. 그 양식의 기본적인 특성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드린 이유는 엔드노트 스타일하고는 별개로 그 양식을 알아야 여러분이 인용 규칙을 알아야 인용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용문을 쓰는 규칙도 정해져 있어요. 그 규칙을 안 쓰면 엔드노트가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논문 작성이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의사항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일단 인용은요. 밴쿠버나 NLM 스타일 같은 경우나 AM은 똑같아요. 본문과 표, 그림의 메인 텍스트, 테이블, 피겨에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인용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문장 맨 뒤에 인용의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자 중심이 저자가 주어가 돼서 서술이 된다 그러면 저자 뒤에 인용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 보호 앞에 밴쿠버 양식 같은 경우는 둥근 가로나 갑가로의 인용순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죠. 문장 예를 들면 콤마 앞에 둥근 가로에 이런 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참고문 레퍼런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자, 타이틀, 저널, 연도, 볼륨, 이슈, 페이지 하고 볼륨, 이슈, 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DOR 값이 나가거나 최근엔 DOR 값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널 네임은 NLM, 타이틀, 어브리비에이션 약어를 쓰는데 펌메드에 쓰는 약어를 쓴다 그대로. 이거는 밴쿠버 양식이 그렇고요. AM 양식도 동일하게 NLM 타이틀 어브리비에이션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네이처나 셀즈에 투고한다 그러면 저널명이 NLM 타이틀 어브리비에이션이 아니라 ISO4 어브리비에이션을 쓰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추가적으로 저널명을 추가로 바꿔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바뀌죠. 그러면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마 고급 시간에 추가로 이런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M 양식 같은 경우는 밴쿠버 양식하고 달리 위첨자를 쓰게 되는데요. 문장 부호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콤마 뒤에 위첨자 들어가죠. 근데 AM의 양식은 아니지만 연세메디컬 양식도 위첨자를 쓰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문장 부호 뒤에 들어갑니다. 근데 위첨자를 쓴다고 무조건 문장 부호 뒤에 저널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의학 저널 중에서도 문장 부호 앞에 들어가는 저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고나 학술지가 문장 부호 앞이냐 뒤냐를 꼭 파악을 해주세요. 문장 부호 앞에 쓰냐 뒤에 쓰냐. 규칙이 AMA다 그러면 뒤겠죠. 밴쿠버다 NLM 스타일을 쓴다 아니면 밴쿠버 쓴다 그럼 앞이겠죠. 콤마 앞에냐 콤마 뒤냐. 콤마는 엔드노트가 찍지 않고 여러분이 타이핑하니까 그거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용 위치 같은 경우도 저자 중심 서술에서는 아까 제가 NLM이나 AM이나 똑같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APA 같은 경우는 저자 중심 서술에서 이게 인용 번호가 아니니까 저자명이 나왔으니까 APA 같은 경우는 저자 연도 서술인데 보통 문장 맨 뒤에 들어가지만 저자명이 중심 서술일 때는 저자명이 나왔으니까 가로로 저자명 생략하고 연도만 나가겠죠. 그리고 숫자나 약자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첫 번째 예시가 틀렸고 세 번째 예시가 틀렸고 이걸 바르게 쓰려면 두 번째, 네 번째 예시대로 쓴다. 이건 AMA 형식인데 마찬가지로 밴쿠버 형식도 이걸 똑같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위첨자인지 숫자하고 인용 숫자하고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인용 번호하고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용 시 확인할 부분이 뭐냐면 EPUB 같은 경우는 볼륨, 이슈, 페이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엔드노트에서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 기능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최대한 채워서 틀린 정보를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저자 같은 경우 제가 DB에서 반입받았을 때 틀린 경우가 간혹 있다 그래요. 특히나 단체 저자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단체 저자명 제대로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고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지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그 인쇄하고 전자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인쇄 페이지 말고 전자 페이지가 DB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201-202, 블랭크, 알파벳 2, 1인 경우는
이게 앞에 풀렌즈로 출력되는 저널일 경우, 이제 페이지가 약어가 아니라 모든 풀페이지를 쓰는 학술지인 경우는 얘가 전자가 별개 페이지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아까 인쇄 페이지엔 202, 200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2201로 출력이 될 수 있다. 이건 엔드노트가 오류거든요. 근데 이건 엔드노트만 이런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맨델레이 조태로 동일한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관리 프로그램 쓸 때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학술에 따라서 첫 번째 저자만 볼딩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게 화학계통 저널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원 못한다. 요거는 수동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수동으로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레퍼런스 첫 번째 점만 볼딩을 바꿔주면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저널이 아니라 다른 저널을 바꿨을 때도 볼딩체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원 못하고 나중에 엔드노트 교신 저자가 수동으로 고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인용을 예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림이 복잡하죠. 근데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스타일 지정, 인용, 위치. 자,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스타일이 됐으면 워드도 동일한 스타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용할 곳에 커서를 놓고요.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서 레퍼런스 선택하고요.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판 리스트 바로 위에 보면 쌍따옴표 아이콘, Insert Select Citation 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1, 2번은 기본으로 처음에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부터 3, 4, 5번의 반복입니다. 이건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워드를 열어서 자,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 빈 문서 한번 열어놓을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서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자, 이 스타일이 뭘로 되어 있느냐? 저는 유로피안 헛저널로 해놨어요. 자, 워드도 띄워놓고 엔드노트 메뉴를 눌러가지고 여기 유로피안 헛저널이 맞네요. 그러니까 요게 동일한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둘이 같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막 타이핑을 하죠. 그다가 인용할 곳에 커서를 놓고요. 요 커서를 놓고 자, 이게 PPT의 3번입니다.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컨트롤이나 Shift 눌러서 하나 이상의 레퍼런스 선택을 하고요. 그 위에 보면 Insert Citation 버튼 있죠? 요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이건 미첨자를 쓰니까 문장 보호 뒤에 들어가죠. 그래서 넣고 그래서 넣고 그래서 넣고 마지막에 넣고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본문의 인용 형식과 워드 메인 뒤에 레퍼런스 리스트가 자동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하다가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이걸 열어볼게요. 이 6번 인용 같은 경우, 마지막 6번째 인용된 거, 이거 같은 경우 내가 인용을 하다가, 이게, 메소드에 넣는데 인트로덕션에 넣고 싶어. 그러면 이 문단 그대로 잘라내가지고 옮기게 되면, 잘 보세요. 번호가 6이었는데, 보통은 자동으로 바뀌는데 잘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게 1로 바뀌면서 그 뒤에 6번 들어간 것도 중간에 번호가 싹 바뀌죠. 그러니까 엔드노트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번호를 알아서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번호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용 번호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관리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거고요. 자, 레퍼런스 워드에다가 그냥 여러분은 타이핑해 놓고 한 두세 군데 이상에서 엔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아까 5개 이상이었잖아요. 한 2건에서 3건 정도를 한 3번 정도를 다른 시타가 인용을 넣어보세요. 자, 기억해 두실 게 내가 위천자 양식이면 문장보 찍어놓고 그 뒤고요. 위첨자가 아니라 연세메디컬 저널도 마찬가지로 위천자 뒤고 밴쿠버 양식을 쓴다 그러면 인용 위치가 콤마나 마침표 앞에 넣고 그거를 시켜서 한번 인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타일을 해가지고 한번 인용 여러 개를 해보시면 그냥
한 번만 해보시면 이 PPT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쉽다라고 알고 있으실 거예요. 스타일 바꾸는 창이 없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을 해볼까요? 요거 인용은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스타일 에서 어떤 거 있냐면, 자, 이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본문에 하나만 인용한 경우는 블럭을 씌워가지고 본문 중에서, 그러니까 레퍼런스 리스트는 그냥 뿌려라는 명령어일 뿐이지 얘는 지워봐야 소용이 없고,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인용한 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인용한 부분 전체를 블럭 씌워가지고 딜리트 키 누르면 레퍼런스가 사라집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레퍼런스 리스트에서도 사라져요. 근데 이게 2번 이상 인용된 경우는 번호가 바뀌겠죠. 그런데 이렇게 2개 이상이 인용됐는데 이 중에 하나만 지우겠다. 그거는 블럭을 씌워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지우냐면 이게 Edit Manage Citation 메뉴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AA 다음에 2,3 있는 이 중에 첫 번째 폴 블록 이런 저작권만 지우겠다 그러면 커서를 여기다 놓고 Edit Manage Citation을 클릭해요. 그럼 창이 열리죠. 폴브로크 저자 레퍼런스 선택한 다음에 맨 끝에 역삼각 키 보이시죠? Edit Reference에 클릭해서 여기서 Remove Citation을 클릭해요. 그리고 OK 버튼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저작권 사라지고 번호가 싹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PPT 설명은 추가 삭제를 할 때 기존에 인용한 부분에다가 레퍼런스를 더 넣거나 기존에 인용한 게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 그 중에 한두 개만 지우거나 이럴 땐 Edit Manage Citation을 쓴다. 왜 넣을 때도 이걸 쓰냐면요. 여러분이 정확히 커서를 거기다 놓고 다시 넣겠다고 했는데 보통 2개 이상이 인용이 되면 콤마가 붙잖아요. 근데 콤마가 안 붙고 2, 3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Edit Manage Citation에서 Edit 역삼각형 눌러가지고 Remove나 Insert Citation으로 넣거나 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 저희가 한글 워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 폰트가 맑은 고딕의 사이즈는 10이죠. 근데 저희가 영문으로 논문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폰트, 타임 뉴로망, 에리얼, 타오마, 헤바티카, 카리브리 등의 폰트를 쓰게 되는데 보통 폰트 사이즈가 12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11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도 제가 에리얼에 12로 바꿔볼게요. 레퍼런스 리스트는 여러분이 작업만 하면 무조건 맑은 고딕이 10이에요. 이거 바꾸는 방법.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워드에 엔드로드 도구목을 띄웁니다. 도구목을 보시면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 툴스 세 분할져 있는데 이게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글자 오른쪽에 굉장히 조그만 config 비블리오그래피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하면 창이 뜨죠. 그러면 탭이 2개 있어요. 첫 번째 탭은 포맷 비블리오그래피, 두 번째 탭은 레이아웃.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세요. 클릭해보면 여기서 폰트가 맑은 고딕의 사이즈는 10 돼 있죠. 제가 본문에 에리얼로 바꿨으니까 동일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는 에리얼로 바꾸고 사이즈는 레퍼런스 본문은 12 했으니까 얘는 11으로 한번 해볼까요? 11. 이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라인 스페이싱을 많이 바꿔요. 라인 스페이싱은 싱글보다는 더블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1.5 라인을 그 다음에 씁니다. 자, 더블로 한번 해볼게요. 더블 확인. 그러면 레퍼런스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본문도 블록 씌우는 건 홈에 단락에 배수돼 있죠. 배수인데 값이 2. 이런 식으로 쓰겠죠. 단락에 배수인데 뭐 1.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문 같은 경우는 단락에서 바꾸는데 엔드노트는 이 엔드노트 도구의 비블리오그래피의 레이아웃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시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워드 할 때 초보 작성하신 분하고 교신 저자하고 좀 달라요. 일단 초보 작성하신 분들은 처음에 초보 쓸 때는요, 유로피언 어쩌는데 투고할 거지만 문장부 뒤에 넣는다가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어서데이스로 쓰세요. 쓰시게 되면 저자명이 나오니까 이 저자명이 나오니까 이 논문이 맞구나 라고 바로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고 인용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 유로피안 허전으로 바꾸는 거죠. 다 끝났다. 논문 작성이 끝났다 그러면 그때 바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학 논문의 맨 뒤에 워드 파일 맨 뒤는요, 피겨 레전드가 맨 뒤인데, 엔드노트를 쓰게 되면 워드 맨 뒤에 레퍼런스 리스트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겨 레전드 작성 전에 엔드노트 작업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요거, 처음 어세이 쓴다, 이런 거. 레퍼런스 부분은 피겨 레전드 앞에 위치하니까, 만약에 뒤에 생성됐으면 잘라서 바꾼다. 이게 이제 초고 쓰시는 분들은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원고를 워드 파일을 출판사에 올리는 경우 있죠. 그럼 교신 저자분이 올리시잖아요. 교신 저자 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저장을 좀 해볼게요. 저장을 하는데 이 컴퓨터 필드 코드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드 코드가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보이시죠? 지금 이상한 코드 값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했을 때 리뷰어한테 갑자기 코드로 띄우면 레퍼런스 리스트 싹 사라져요. 그리고 오류가 나면 이상의 워드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지워야 됩니다. 기본값은 필드 코드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지만 음영으로 필드 코드가 있다고 기본값은 나와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교신 저자가 마지막에 투고 직전에 마지막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파일에서 다른 의무 저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업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요. 두 번째 문서에서 윈도우의 전체 선택 명령어가 컨트롤 플러스 A입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필드 코드 싹 지우겠다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숫자 6을 누르게 되면 누르시는 순간 화면에 보이는 음영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워드 문서로 바뀌었어요. 자, 바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백업을 하나 해놨죠. 이런 식으로 원본 파일을 놔두고 원본 파일은 저장해놓고 다름을 저장을 해서 두 번째 파일에서 해놓고 걔를 저장을 해서 얘를 리뷰한테 올립니다. 그리고 리뷰어가 이런 거 고쳐 라고 말 나오면 그냥 E2 문서 닫고 원본이 있는 이 코드가 있는 필드 코드가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혹시 엔드노트 사용법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오늘 강의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연구 지원 부분에 동영상 교육에 가보시면 동일한 강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